공표 마지막 여론조사 꽃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1명 정도 조사됐다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95% 신뢰 수준의 수학적으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가상번호 활용 전체를 합쳐서 59,000명의 가상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면접 조사를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요 CATI라는 거 뭐냐면 컴퓨터를 반영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이 설문지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 전화 면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코딩하는 수고라 시간이 좀 벌고, 또 코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장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지난번에 봤던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와도 똑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똑같은데 다른 것은 2,000명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자,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0%, 국민의힘 32.8%, 개혁신당 8.1%가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 우리 다른 그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하고 좀 다른 게, 이 서울 경기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낮게 나타나고 국민의힘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곳에서는 서울 경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 경기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 때문에 이쪽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은 25.8% 대 56.3%로 여전히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음에 그 연령대별로 18세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네요. 이게 뭐냐면 그 각 연령대를 남성, 여성으로 구분한 조사가 분류해서 조사 데이터가 지금 이 여론조사 꽃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남성에서는 지금 그 47.8%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준석 당,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8.1%인데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20대, 30대의 남성인 거예요. 47.8하고 30대 남성은 23.1이거든요. 이 이준석 그 후보,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이 좀 높아가지는, 인지도도 높아지고 정당 지지도 높아지는데, 그 타겟팅이 20대와 30대 남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연령이 지금 증가되면 될수록 50대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자기 지지층으로 가져가고, 그 젊은 사람들도 계속 자기 지지층으로 가져가면 남성 부분의 일정 부분이 이제 지지층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각제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지지층이 고착화되면 항상 일정한 정치 세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그 20대, 30대, 특히나 20대가 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되게 강하죠. 이게 사회 문제와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지율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20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는, 선거라는 거는 하나의 그 철학과 생활 질서를 얘기한다고, 종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20대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죠.
30대는 조금 덜 합니다만은, 30대 남성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20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0대도 3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이준석 씨가 정치 세력으로 지난번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20대, 30대 남녀 간의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게 사회 문제화 될 수가 있다. 지금 물밑에 남아 있었다고 하면 이게 표면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정당 지지도 넘어가고요. 뭐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67.7%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참 그런데,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정권 교체하는 비중이 71%가 뭡니까? 민주당인 거죠. 정권 교체가. 근데 이 10.5%는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차별화된다고 보여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진보는 94%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도는 75%고요. 보수는 62%가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류의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3이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32.7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9.4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그 정당 지지율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서울 다음에 인천 경기가 퍼센트로 따지면은 합쳐가지고 꽤 되죠. 한 2, 3% 되지 않겠습니까? 32% 정도 될 텐데, 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에서는 이게, 뭡니까? 김문수, 이재명에서 여기가 이재명 지지가 지금 이 55%, 26%보다 훨씬 낮은 퍼센트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인천 경기가 성남시에서 시장을 냈고 경기도지사를 냈고 지금 국회의원도 인천 계양을 해서 하고 있어서 인천 경기가 정치적 고향이라고 다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요 데이터 55% 대 김문수 26.4, 개혁신당의 이준석 10.5 요런 정도 데이터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보면 이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이 27.8이 이재명, 김문수는 56.8, 개혁신당 이준석은 8.3인 거예요. 대구 경북이 예전에는 이재명이 22%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조금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상승한 정도가 한 5%, 6%가 상승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전통 보수가 아니고 이렇게 빌려온 보수고, 그리고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엄을 했던 사람들이 정통 보수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이것이 조금 더 대구 경북에서 조금 더 이게 퍼센트로 치면은 한 9% 정도 되는 차지하는 비중이긴 합니다만은 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역별로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지금 아까 그 정당 지지율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20대 18세에서 29세가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가 28.7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33.8이고 이준석이 2위란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남녀로 구분해서 밑에 이렇게 보면 남녀로 구분해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성에서는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1위예요. 47인데 이재명은 또 13.4예요. 이게 참 여성은 또 이재명 지지가 55.5입니다. 55.5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연령대에서 보더라도 이게 뭡니까? 큰 비중을 차지해. 이게 높은 비중이에요. 지금 전체 연령대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이준석은 9점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상반된 그 대각선 구조를 이루는 아주 X자 구조를 이루는 아주 상반된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사회 문제화 될 것이다.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30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30대 초반에도 이게 20대 그 남성의 영향이 30대 초반 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게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20대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남성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세적인 현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가? 이게 아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전면에 나타나면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연령별로 주목할 것은 60대입니다. 60대가 이재명 52.8대 김문수 41.5거든요. 이게 그 남녀로 보자면 남성에서는 57대 37로 20%가 이재명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에서는 47.9대 45.2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20대보다는 진폭이 크진 않지만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남녀 간에 비슷해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60대 남성과 60대 여성.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될 거다. 그런데 이제 70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이 이재명은 굳이 뭐 이렇게 30% 정도겠죠. 이 두 개 평균을 합친 거니까. 그 다음에 70대가 59.7인 것이 이제 보여지죠. 다음에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 중도, 보수다 이게 나오는데 보수가 조금 더 그 표집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표본을 잘 추출했다 못 추출했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진보에서는 84.5%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는 6.1 그리고 4.1은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재명 52.3 그 다음에 그 김문수는 24.4고 이준석 13.8이에요. 보수는 16.4가 그 이재명이고 보수 중에서도 16.4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세가 보수 세력한테도 이 정도라면은 이제 뭐 분위기는 선거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지금 남아있는 시점을 보더라도 T-6일 7일 6일 아닙니까? 이 조사 시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70.4%가 김문수 9.2가 이준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적극 투표층에서는 54.3 그리고 33% 그리고 8.5%입니다. 소극 투표층에서는 22% 대 32.5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죠. 자, 이런 것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지금 더 되게 높게 나타나는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에는 73%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당일 투표에서는 48.2라는 것,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게 아마 68
68% 정도 되겠죠. 68% 정도가 정치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72.5%가 이재명이고 개혁신당으로 간 것이 12.2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를 해설 분석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 데이터는 그 3차 토론 하기 전이거든요. 3차 토론 이후에 아마 지금 연일 지금 할 얘기들이 많지 않고 언론에서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지 연일 그 3차 토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그 퍼센트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 근거가 지금 여기 정권 교체의 이 72.5가 이재명이고 12.2가 이준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요 12.2 부분이 이준석한테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아주 엄청난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연령별 투표율이나 후보자 지지율 성향과의 투표율을 보자면 소극 투표층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 김문수 지지가 오히려 이재명보다 앞선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지지는 18.9라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번 여론조사 꽃을 가지고 선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모름 무응답 후보자 없다라는 것을 놔두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결과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준석 이 조사에서는 조사 결과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약 한 2.5%, 2.4% 정도 가죠. 그러면 그래서 7% 정도가 날 것이다. 이준석.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전체적으로 32.7인데 여기서 약 한 3% 정도가 빠질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불확실한 거니까 그냥 30%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자 수의 기권표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온다고 하면 55%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숫자를 다 더하면 92% 정도 되거든요. 9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8%가 남는데 8%에서 이 2%는 권영국이랄지 황교안이랄지 이런 기타 후보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6%가 남는데 6%에서 이제 절반 3%는 이재명, 그 다음에 2%는 김문수, 그 다음에 1%는 이준석이 가져간다고 하면 58%대 32%대 8% 이런 순으로 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번 해설과 선거 예측 방송을 여론조사 꽃에 대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